안녕하세요, 돌파입니다. 오늘도 근무 중에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조가 차분합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코보컵을 했었죠? 저희 V리그가. 그래서 그때 재미삼아, 농담삼아 이런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코보컵 대회 때 보험집이 흥국생명이 시합을 3번 했는데요. 그 3번 동안 유머니만 해설을 했어요. 박미희 해설위원이 해설을 안 했어요. 우연의 일치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를 넣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80% 시청자분들이 찍어주셨는데 저번 달부터 V리그 정규 시즌이 돌아왔죠. 정규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자 1라운드 자 총 7팀이니까 한 팀당 6번의 시합을 하죠. 흥국생명도 6번의 시합을 했습니다. 그 6번의 시합 동안 전부 다 유머니가 해설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박미희 감독님이 해설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6번, 3번 2의 9승분의 1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2의 9승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도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KBS는 시합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에브리데이 스페셜 V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직전 시합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6번의 시합을 했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라 가지고 아직 마지막 시합 도공과의 시합은 아직 스페셜 V에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4시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5번의 시합에 대한 스페셜 V에서 패널들이 누가 나왔냐면 보시다시피 시의원이 나왔죠. 시의원 아닙니다. 시의원. 그리고 뭐죠? 이 사람 이름 뭐더라? 하여간 유먼니 그리고 보미 기자 뭐 이런 식으로 5번 다 박 감독이 패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셜 V. 흥국생명이 했을 때는. 제가 또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숙자리 위원이 해설을 하다가 관뒀지 않습니까? 전매청으로 코치로 갔기 때문에 관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위원이 아직은 생방송에서 해설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였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박 의원이 들어왔는데 마땅하게 숙자리를 대체할 만한 해설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아마 KBS에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흥국생명 감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왜 흥국생명 시합은 해설이라든지 나중에 패널로서 평가 에브리데이에서 스페셜 V에서 평가하기를 피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형식적으로는 계약 만료지만 사실 8년 동안 그동안 흥국생명 감독을 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의례히. 그런데 계약이 끝나서 고만하겠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해임이죠. 그래서 그 해임한 구단 측에 대한 약간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저거 아닙니까? 월드킴이 이게 또 팡팡 플레이어 인터뷰도 해야 된단 말이죠. 해설자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월드킴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색하다. 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복합적이겠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저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8년 동안 이제 정든 자식 같은 흥국생명 선수들을 향해서 당부를 하면서 이제 떠나셨습니다. 실패에 굴하지 말고 반복에 지치지 말아라라는 거의 명언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조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거는 진짜로 그 8년 동안 박 감독이 지도하고 키워낸 제자들을 진짜 자식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 시합을 이렇게 딱 생방송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설을 하게 되면은 객관성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수술하지 않듯이 방금 전까지 몇 개월 전까지 지도를 했던 제자들의 시합을 객관적으로 딱 정확하게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설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KBS 측에서 해설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마 삼고초려 같은 걸 했겠죠. 뇌피셜로 예측해보면은. 그럴 때 저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흥국생명 거는 해설이나 스페셜 V에서 패널로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받고 수락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 감독이 흥국생명 시합을 해설을 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댓글이라든지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 게시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왈가왈부하고 과거에 있었던
박 감독의 표현을 빌면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것을 뭐 여러 사건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매스컴들의 반응인데, 그런 거를 다시 회자가 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플 같은 것도 다시 지금 사실 잠잠해진 상황인데 악플이 다시 그때 이제 박 감독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악플들 그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박 감독의 당시에 뭐가 잘못이냐, 너무 실적 위주의 팀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전 위주의 훈련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 방식에 대해서 월드킴하고도 의견 차이가 발생했었다. 그거는 이제 기사로 났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자, 왜냐면은 배구 팬들 또 뭐 한국 국민들이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자, 외국하고 달라요. 외국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감독하고 선수하고 철저한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끝나면은 그냥 옛날 친구예요.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은 특히 이제 배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드래프트 된 다음에 의무적으로 7년 동안 소속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런 유교적인 정서상 감독과 선수는 사제지간이 됩니다. 그 7년 동안은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에게도 또는 스승에게도 요구하는 게 많죠. 특히 감독에게는 스승으로서 배구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멘탈 관리 또는 인성 교육 이런 거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날에 4대부 뭐 유생을 가르치는 성균관 무슨 대제학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적 위주만 하다 보니까 미처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갔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거를 감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는 화면에서도 제가 지금 묘사하다시피 그때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박 감독도 당시에 인정을 하고 부족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거에 대한 악플도 많이 시달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역지사지로 그거는 잘못이 있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기에, 한국 측에서는 선수들이 감독을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을 하고 지시를 따르고 그런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듯이, 감사를 표하듯이 스승도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다 하지 못했다면은 악플을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악플을 받았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살짝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 운동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구단 감독일 수도 있고, 제자랍시고 애들이 들어왔는데 요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선수 시절에 동료였던 그런 후배가 언니 내 자식들인데 좀 잘 부탁한다고 그래 내가 한번 잘 가르쳐보마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인성 바로잡을 자신 있어요? 인성 어벤져스인데?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그레이트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나 구데일 헌팅의 선생님이라든지 헬렌 켈러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이라든지 무천도사라든지 요다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도 컨트롤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신이라니까.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이란 말입니다. 신이 3명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레이트 티처 오니주카 정도면은 살짝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런 정도. 근데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오니주카도.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인성교육 뭐 이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멘탈 교육 이런 게 안 돼요. 박 감독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배구 기술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이 배구계에서 쭉 몸담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은 인성이 어느 정도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은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구 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 초반에는 박 감독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권 감독도 조금 약간 이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박 감독을 그리워하는 팬들도 많아요. 갤러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래가지고 박 감독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좀 주제 넘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이 뭐 맞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자, 저 같은 경우 제가 배구를 맨 처음에 보기 시작한 거, 즐기기 시작한 거는 2005년, 6년 그때쯤에 원래 배구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프로배구 출범 이후에 월드킴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막 현란하고 화려하고 파워풀한 플레이를 보니까 그거에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전설의 캐스터 허주웅하고 프로 원년 해설위원으로 박미 감독이 그때 당시 위촉이 돼가지고
두 분이서 환상적인 그 중계를 했거든요. 사실 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전까지 배구가 비인기 종목이었던 이유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런던 4강 간 이후에도 비인기였다고요, 사실은. 그게 규칙이 너무 어려워. 미식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비인기인 이유랑 비슷합니다. 규칙이 굉장히 어려워요. 로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종하고 박 감독이 그렇게 티키타카로 중계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해가지고 더욱더 배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매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박 감독님께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구란 게 되게 어렵지만은 그 장벽을 조금만 넘어서서 알게 되면은 엄청나게 재밌는 스포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나도 그런 두 분을 동경해가지고 배구를 쉽고 재밌게 설파해야 되겠다.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직거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오죽하면은 배구 선수 중에 이름이 이직거리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노클럽으로 나오지? 은퇴했나 보다. 드레스덴에서 그 미셸 바슈하고 같이 뛰던 사람인데 어쨌건 뭐 그렇다 치고 과거에 조금 껄끄러웠던 관계? 구단과의 그런 약간 서먹서먹한 거, 월드킴하고도 조금 서먹서먹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러치박 같은 경우도 그 우리 가가멜 감독님이랑 저분들은 불화설이 엄청 심하게 났었어요. 그런데도 스승과 제자로서 저번에 올스타전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해설하는 걸 보면서 웃기기도 되게 웃겼는데 많은 배구 팬들이 흐뭇해했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의 선수와 감독으로서의 갈등 이런 거는 팀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는 사람도 있겠죠. 악플러들. 직업적으로 키보드 워리어 하시는 분들, 악플러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뭘 해도 사그러지진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담아두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박 감독이 한국 배구계의 산증인입니다. 코트의 여우로서 국가대표팀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끌었었고요. 한국의 4대 프로리그에서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최초의 여성 감독이고 최초의 우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평생을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를 하신 공로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해설위원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해설의 깊이가 달라요. 유먼니도 훌륭하고 장소연 위원 같은 경우도 훌륭하게 해설을 하지만은 박 위원님이 명확하게 시합 중간중간마다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게 막 비수처럼 와닿거든요. 배구 팬들한테는. 그래가지고 흥국생명에 대한 해설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설도 안 하셨고 스페셜 V에도 안 나왔지만 딱 한 번 흥국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편성 스케줄에서 약간 조금 다른 패널들이 좀 스케줄이 안 맞았다든가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초반에 흥국생명 시합 이후가 아니라 다음 시합이 흥국생명이어가지고 다음 시합 전망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스무스하고 객관적이고 이치에 맞는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셔도 별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훌륭하게 흥국생명의 시합도 다른 팀들의 시합과 마찬가지로 명쾌하고 흥미롭게 중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얼마 안 됐다면 얼마 안 됐는데 배구계의 엄청난 폭풍으로 닥쳐왔던 그 사건에 대한 게 아직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계속 조금 당분간은 흥국생명 해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건데 저는 뭐 충분히 코보컵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한 라운드 또 지났고 지금은 슬슬 그냥 정상적으로 해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